예당이랑 시동 이렇게 하는 교육까지 개원이 돼서 여기 한 600명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화학, 내신 쪽에서는 뭐 서초를 어느 정도 평정하는 상태로 이제 제가 부원장들을 교육하고 학생들이랑 같이 상담하고 애들 그 공부시키는 과정 뭐 이런 것들 이제 부원장들 붙잡아 놓고 계속 이제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제 합이 맞는구나. 그래서 보통 제가 한 6개월, 1년 정도 같이 지내요. 그러다가 이제 서초는 좀 됐다. 그리고 이제 동탄으로 와서 일반에서 잘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이동탄 쪽에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대입도 보통 좋은 편인데 보통 저희 학원은 3학년으로 잘 안 해요. 고3. 그러니까 내신 쪽에서는 각 학교별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당 선생님 사이즈가 큰 학교는 선생님 6명 정도가 붙어서 1, 2학년 그리고 3학년 내신까지 하는 학교들 이렇게 하는데 3학년 때는 저희보다 잘하는 학원들이 많아요. 뭐 현우진 쌤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선생님들 저런 선생님들이 많아서 저희는 오히려 좀 보내고 3학년 때가 되면 저희가 갑이에요. 3학년 수업을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고 그냥 그게 아니면 떠나라 라고 이렇게 보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 저희 파인반이라는 학원 아시나요? 네, 저희가 파인반에서 나고 파인반 고등부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오고 제가 파인반에서 고등 원장이었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차린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올 때부터 이제 첫 결실이 그때부터 나왔는데 3년 동안 의예과 52명 치의과 서울대 이렇게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많이 진학하는 학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는 이제 보통 입결을 발표할 때 중복은 제외합니다. 중복 제외하고 등록한 기준으로 봤을 때 52명 그러면은 만 3년이니까 22, 23, 24 만 3년이니까 한 치의과까지 합치면 60명 정도 넘으니까 저게 한 매해 20명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연대, 고대 뒤로 가면 좀 줄어드는데 이게 이유가 한양대, 성대를 가면 애들이 북일부도 그럴 거예요. 한양대, 성대를 가면 와 이러지 않거든요. 재수해요. 고대 정도 가도 재수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고대, 한양대, 성대 정도는 고대 정도까지는 애들이 알려주는데 한양대, 성대, 서강대, 이대 정도 갔다라고 하면 그냥 학원 이름 알려줍니다. 저 이번에 시대인재 어디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집계가 잘 안 돼요. 물론 부른 학생들이 많겠지만 이게 이제 올해 수시 입결입니다. 올해는 서울대 의대가 4명이 됐고요. 각 세화고에서 1명, 현대고, 서울고, 상공고에서 각 1등들이에요. 1등들이 됐고 그 다음에 성균관 의대가 4명이 됐고 그 다음에 고대의대, 한양대의대, 중대의대, 가천대의대, 원세대의대, 경북대의대 그래서 의대가 이렇게 합격을 했고 여기도 중복 없습니다. 애들이 이 친구 같은 이 3명 같은 경우는 5개 학교를 다 합격했거든요. 의대를 5개를 합격을 했는데 일단 뭐 서울대 의대 아니면 안 갈 거잖아요. 딴 데로 고르진 않을 거니까 한 명씩 이렇게 카운팅을 했고 뭐 치대 붙은 학생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서울대에 좀 있죠. 경영경제 간 친구들, 공대 간 친구들, 그다음에 연대, 그다음에 고대, 성균관 이렇게 합격한 친구들. 그래서 올해 입시를 종합을 해보면 의예과는 23명이 붙었고요. 그다음에 시수한약 합쳐서 8명. 대학별로 보자면은 그냥 공대나 문과 이렇게 합격한 친구들 이런데 메디카를 중복해서 해보면 한 58명의 학생들이 이 정도 합격한 상황이고 이게 수시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정시 실적이 좀 붙을 거니까 정시 상대로 나온 친구들이 좀 붙을 거니까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추가가 돼서 작년보다는 좀 매년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최상위권 학생들이 좀 찾아서 저희는 어떤 친구들이 많이 오냐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와요. 학원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고 저희도 좋아하는 친구들이 좀 더 달라는 친구들 저는 자료들을 좀 빵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건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저희한테 제일 적합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떠먹이 주는 거 그냥 먹겠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 저희 학교에서 효과 보기 조금 힘든 것 같고 오면은 이제 또 주변 친구들이 계속 그러니까 그런 성향들을 좀 갖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서울고에서 그 5개 의대를 합격한 그래서
제가 서울대를 합격했는데 반포 고등관이 생활고 하는 관이 그 카드의대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 가지고 꼬셨는데 싫대요. 그래서 동탄에 와서 한번 학생들 지금 예비고1 학생들, 예비고2 학생들 공부하는 애들 데리고 좀 세미나 한번 해달라고 제가 밴을 보내겠다고 이 친구 반포에 사는 친구께 밴 보낼 테니까 하고 와서 한번 해달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린이들 애들 졸업했을 때 다 모든 학교가 다 최초학이거든요. 한양대 의대, 성대 의대, 카대 의대, 서울대 의대. 지금 이 친구들은 수시 전형이 어떤 전형으로? 일반 전형이죠. 수시 일반 전형. 수시 교과 말고 네. 종합 전형. 네. 그러니까 교과로 하기에는 강남서초학 북일고도 그럴 거예요. 교과 쓸 수 있는 학생이 거의 없을 거라서 강남서초 기준으로는 보통 1, 2등의 교과를 안 씁니다. 한 7, 8등 정도, 한 1.9 정도 되는 친구들이 교과를 쓰고 수능을 잘 봐서 컷을 맞춰서 가는 편이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고대의대를 떨어졌어요. 고대의대에서 잘못한 거죠. 이 친구 성향이 되게 겸손한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스타일이고, 제가 이 친구랑 했던 이제 카톡을 만들어봤어요. 친구가 21년, 그러니까 중3 여름방학 때 저를 만났습니다. 중3 여름방학 때 저를 만나서 고등학교 선택하기 위한 작업들을 좀 시작을 했어요. 선배들이 봤던 모의고사, 저희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데이터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것도 선배들의 데이터랑 우리 애들의 데이터랑 비교하는 걸 굉장히 집착하는 학원이라서, 그래서 너 성적으로는 어느 정도 고등학교에 갔을 때 어느 정도 선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 지금은 동탄에는 사실 아직 데이터가 많이 쌓이진 않아서 이게 활성화되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과목 건드리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 국어랑 영어도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서울고 과중을 제가 추천을 해서 서울고 과중에서 1등으로 졸업한 친구고, 그 다음에 이런 보고서도 학교 가면 이제 활동들이 좀 많을 거예요. 이번 입시가 달라지는 입시가 아시겠지만 내신 변별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생활기록부가 얼마나 탄탄하게 들어가느냐인데, 커리큘럼을 보면 뭐 일단 북일고는 과학 쪽이랑 영어 쪽에 거의 몰빵한다는 느낌이거든요. 커리큘럼 자체가. 그러면 그 커리큘럼이 다른 학교에 없는 형태로 세특을 박아 넣을 수 있을 텐데, 그 세특에서 어떤 내용들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세특 내용을 어떻게 채울 거냐면 사실 학생들의 몫은 아니에요. 입시학원과 어머니 아버지들의 몫이죠. 그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졸업생들이랑 같이 했던 게 많아서, 그래서 실험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주고, 그다음에 첫 중간고사에서 전과목에서 3개를 틀렸어요. 그래서 욕을 먹었다. 1점을 찍긴 했는데 쉽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옆에 와가지고 피드백하는 걸 카톡에다 이제 좀 적어놓고 피드백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세특을 넣기 위해서 좀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주고, 모르면은 이제 제가 설명해주는 형태고, 그리고 2학기도 1.0 마무리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학기 끝나고 나면 그냥 학교 시험 끝나고 나면 그날 하루만 쉬고 그 다음에는 계속 세특 내용, 발표 내용 막 이런 거 하느라고 정신 없어야 되거든요. 정신 없어야 되는데 그걸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서 해라라고 하면 퀄리티가 확 내려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써서 내면은 제가 이제 첨삭을 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 은근히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성적을 내는 친구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성적을 못 내더라도 저한테 찾아오는 친구들한테는 다 해줘요. 공짜로 해준다고.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자료들이 많으니까 이 자료들을 어떻게든 애들이 썼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말 많이 거는 친구들이 그걸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톡 건드리면 나오는구나. 이런 걸 좀 알아서. 이것도 이제 1.0을 5학기 중에 4학기를 하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안 한 거죠. 아,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한번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뭐가 또 쏟아져 나올 거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3 들어갈 때 이제 학원 세팅해 주는 거. 너는 여기 가면 좋을 거 같고, 여기 가면 좋을 거 같고, 소주 스카이에서는 뭐 언제부터 입시 준비해라. 그 다음에
지금 과제 연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뭐 이런 내용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와서 그 세미나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세화고 1학년이 되는 친구들이 세화고에서 서울대 의대를 간 세연이라는 친구고, 여기 세화여고 1학년이 되는 친구들이고, 여기 성균관대 의대랑 서울대 약대를 간 세화여고 이번 졸업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설경민 학생이 다음 주에 여기 와서 재원생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저희 학원이 이런 실적을 좀, 저희가 또 대치는 안 갑니다. 그지? 대치는 워낙 레드오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초도 블루오션은 아니었는데, 해보니까 뭐 학원들이 다 그만그만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 연봉 체계가 조금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채용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제일 많이 버는 선생님은 한 3억 5천 정도 벌고, 그다음에 조금 뭐 이 스카이관 여기는 다 이제 연봉 1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채용해서 또 빡세게 시켜야죠. 돈 준 만큼 빡세게 시켜서,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실적을 낼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동탄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학교를 다 맡고 하더라고요. 다 맡고 해요. 보통 대치 스타일이 딱 이렇죠. 대치 스타일이 한 선생님이 어느 학교를 이렇게 타겟하는 게 아니라 이 선생님이 뭘 잘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은 한 11개 학교를 다 뜹니다. 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뭐 휘문고, 단대국어 뭐 이런 식으로 다 깔아요. 다 깔고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자료나 이런 거에 학교 분석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다 하다 보면은 뭐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데, 저희는 이제 보통 4명의 선생님이 한 학교에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7명의 선생님이 한 2개 학교, 3개 학교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그래서 지금 생활여고를 담당하는 학교는 반포 고등반에서 14명, 그 다음에 서울 상부는 17명, 그 다음에 현대고 압구정고는 10명. 그래서 각 선생님들이 매시는 두 학교만 집중을 해서 그 학교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특히 중요한 게 선생님들 성향. 이게 시험 범위가 좀 많아지고 시험 문제가 좀 어렵다 싶으면 선생님들이 출제를 해놓고 나서 막 이렇게 떠드세요. 반에 들어가서. 이번에 이거는 좀 어렵게 나와. 그러면 그거 집중해야 돼. 그러면 그런 정보들이 막 쏟아져 옵니다. 쏟아져 오면 그럼 그거에 맞춰서 또 저희가 파이널 작업도 하고. 이걸 써놨구나. 이게 학교 선생님들 위에 있는 책들이거든요. 저희가 찍어오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애들이 찍어서 보내줘요. 선생님 여기 뭐 이영탄 선생님 책상 위에는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이 있어요.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찍어봐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디에서 이쪽 지역에 이제 독립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뭐 어디서 오셨다. 세화고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선생님들이 바뀌어서 약간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학교의 기출 문제들, 그리고 등급 컷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수업 내용에 반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동탄 지역은 사실 이게 교육청에 다 올라와 있어서 파악하기가 좀 쉽더라고요. 북일고는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거기 좀 다른 학교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재를 이쪽 학교가 중학교가 시험이 좀 쉽잖아요. 그죠? 중학교가 시험이 쉽다 보니까 북일고 가기 전에 예방주사를 좀 맞지 않으면 보통 이제 탁삭 무너지는 경우가 많을 텐데, 시험 문제가 쉬워도 틀린 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 엄마 이거 나 아는 건데 틀렸어. 이런 경우가 나오면 북일고에서는 그냥 20등, 30등이 훅 떨어질 겁니다. 내가 아는 문제인데, 풀어봤던 문제인데 틀렸어 라는 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근데 저희가 학원에서 그 북일고 기준으로 세팅을 했을 때, 그 교재를 세팅을 했을 때 그 교재를 한번 보고 나면 애들 이렇게 오답하고 이렇게 꼼꼼히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문제들을 살짝만 변형해서 내거나 아니면 툭 건드려가지고 너 이거 풀어봐라고 하면 못 푸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꽤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들. 저희 내신 교재들은 보통 다 섞어요.
내신 교재를 할 때는 쌤처럼 이렇게 유형이랑 그 유형 문제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게 연습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섞습니다. 섞어서 그 전학기에 했던 내용들을 섞어서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 보기도 버리고 주관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한번 끝내고 나면 이 교재를 다시 풀 수 있게. 그리고 목표는 여기 40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20문제씩 세팅을 하는데 목표는 보통 30분 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풀어봤던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거를 하면 보통 애들은 처음에는 40분 걸리고 그러는데 저희가 할 때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겨울방학 때 봤던 교재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3월에 봤던 교재가 4월에 섞여서 나와요. 그러면 이 셔플에서 이 문제를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 그 교재로 돌아가서 이 네 문제를 다시 다 푸는 거예요. 이 5문제를. 이 5문제를 다시 풀면 이 나머지 네 문제는 뒤에 셔플 2회차, 3회차, 4회차에서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틀리면 페널티가 4개가 붙고 5개가 붙고 처음에 6개를 틀리면 페널티가 한 30문제가 붙는 거죠. 근데 그걸 푼 거는 다음 회차에 들어갔을 때는 안 틀릴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랑 한 5회차, 6회차 들어갔을 때랑 실력이 확 달라져요. 정답률이 확 올라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저희 셔플입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는 겨울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 끝나니까 2월 말이 아니고 이건 2월 중순, 2월 초죠. 2월 초부터 저희가 중간고사 범위가 거의 끝나거든요. 지금 그때부터 이제 중간고사 범위를 셔플을 시켜요. 저희 교재는 빡빡하거든요. 셔플을 시키고 2월 말이 되면 또 겨울학기 셔플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국일고나 어디나 다 모의고사 베이스에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게 5년치 정도가 21번부터 17번부터 21번, 그 다음에 27번부터 30번이 학교에서 나오는 키입니다. 키.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 그래서 5년치를 묶어서 그 5년치에 있는 문제들 셔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셔플이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셔플을 진행을 하면서 하는데 저희가 학교 시험이랑 똑같이 모의고사를 만들어요. 이런 형태. 이거 학교 시험지인데 학교 시험지랑 똑같이 이렇게 안 똑같네. 비슷하게 만듭니다.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시험을 보고 나면 저희가 총점이랑 반평균, 그다음에 예상 등급권, 그다음에 등급 컷까지 저희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게 이제 베이스로 나갑니다. 이거 이제 북일고 학생들만 하는 건 아니고 북일고랑 비슷한 레벨의 학생들을 다 묶어서 이제 통계를 내는 형태라서 나중에는 좀 이렇게 시험 보기 전에 여기 등급권이 이제 5등급제로 바뀌어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디가 부족하구나, 어느 부분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데 보통 남학생들, 여학생들도 그렇고 남학생들도 이거 성적표를 받으면 여기에 꽂혀요. 이 등급이야. 여기에만 꽂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가 부족한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정오표를 다 붙입니다. 좀 이따 나가시다가 보면은 저희가 연합모의고사를 이번에 그 반포 지역 애들이랑 봤거든요. 한 600명 정도가 봤는데 이 정오표가 붙어 있어요. 저기 나갈 때 정오표가 붙어 있고 애들이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봅니다. 이 정오표 붙으면 그날 막 우는 애들이 있고 안 우는 애들이 있어요. 정오표 특징을 보시면 학교고 이름이고 학년이고 다 없습니다. 근데 내가 몇 점인지는 알아요. 본인의 점수랑 뭘 틀렸는지 그걸 알거든요. 그걸 알아서 이렇게 정오표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면서 눈이 위로 가 있는 애는 상위권이야. 가까이서 보는 애는 정오표를 갖고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랑 한 10분 정도씩 상담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자, 이제 실전이에요. 실전. 자,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실 텐데 여기 3등급권에 있는 학생, 이건 5등급 기준입니다. 2등급권에 들어간다고 하면 11%였으니까 그럼 지금 10%랑 좀 비슷하겠죠? 자, 그럼 3등급권에 있는 학생 중에 이 친구들은 지금 2등급권에 있는 학생이랑 비교를 했을 때 9번이랑 14번이 정답률이 확연하게 좀 다르죠. 그렇죠? 9번이랑 14번을 더하면 8.5점인데 이 8.5점만 맞아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쉽게 정답률이 높다는 얘기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친구들 레벨에서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고 학생들이랑 상담을 하고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9번이랑 14번에 대해서는 뭔가 피드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9번이 뭔지 14번이 뭔지 선생님들은 아는데 애들은 내가 왜 틀렸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9번을 틀리고 14번을 틀리고 17번, 서술형 2번, 3번, 4번을 틀렸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유사문항이 한 6문제씩 쭉 나와요. 그럼 6문제씩 나가면 다음에 의견이 나오면 그럼 나는 맞출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한 학교만 베이스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그 자료들을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문항을 뽑기에도 선생님들 기준으로 되게 편한 편이고 적중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면은 남학생들은 이런 친구가 1도 없었어요. 1도 없었는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 16번 찍어서 맞았는데 풀고 싶어요. 그럼 16번도 달라요. 남학생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17번도 찍어서 맞았는데 이것도 좀 주세요. 그럼 이제 애들한테 프린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럼 그 나간 내용을 베이스로 애들이 또 공부를 하고 또 이 시험을 이걸 이제 다 체크를 해서 본인 풀었던 문제들 그리고 상위권 2% 1등급 10%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전형을 뭐 이런 걸 이제 좀 보여주면서 내신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셔플을 하고 나서 셔플을 하고 그 범위에 대해서 유형들이 섞여 있어도 본인들이 풀 수 있다, 풀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게 첫 번째 단계고 그걸 하고 나면 꼭풀 모의고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정어표 분석을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사문항 훈련을 해서 이거 다음에 틀리지 않게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저희가 시중 문제 기준으로 보면 시중 문제처럼 말씀을 드리면 RTM 셔플, 그 다음에 센 셔플, 그 다음에 고쟁이 셔플, 블랙라벨 셔플, 그 다음에 픽 120 셔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셔플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됐다라고 하면 셔플은 이제 레벨이 높은 문제들을 갖고 셔플을 하고 그래서 이게 4회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3월에 개강을 하면 그리고 4월 말에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와중에 4회가 반복이 되는 거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전 시험을 볼 때는 꼭풀 모의고사를 볼 때는 애들이 덜덜 떨어요. 왜? 이틀 뒤면 엄마한테 성적표가 가거든요. 거기 등급이 딱 찍혀 있거든요. 애들은 성적표가 간지 모르거든요. 그럼 오늘 왔을까 그러면서 집에 꽤 긴장하고 보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시면은 지금 반포 학생들이랑 같이 봤던 이 정오표가 쭉 붙어 있습니다. 애들 이거 붙으면 이제 또 와서 처음에는 뭔가 이러고 보는데 자기 점수 찾고 나서 좀 보고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내일부터 이제 상담이 좀 들어갈 거예요. 이 노란색이 지금 스카이반에 있는 친구들 여기서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이고 여기 괴물들이 좀 많죠. 세화가 회문이랑 거의 레벨이 좀 비슷한 학교인데 세화 상문 그다음에 과거 애들도 좀 있고 외대국어 학생들도 좀 있고 여기는 그 K모 상 받은 친구도 있고 그래요. 지금 저희는 수학 선생님이 7명, 그 다음에 과학 선생님이 4명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다 여기 선생님들이 제가 그 반포 쪽에서 좀 차출을 해온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용해서 뽑은 선생님은 아직 없고 여기가 채용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력들이 비싸요. 그냥 비싸게 이렇게 뽑으면 좋겠는데 비슷한 급여대 선생님이랑 너무 차이가 나요. 약간 아직 학군지가 특급 학군지가 아니어서 그런지 그냥 넋두리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요 근처 살아요. 제가 다 집을 알아보고 다 끌어들였거든요. 제일 먼 선생님이 저기 상중부원장. 저는 그 동탄역에 살고 그 다음에 누구야 남경태 선생님, 주원영 선생님, 이런 선생님 다 여기 근처에 삽니다. 전세, 월세 뭐 이렇게 다 끌어들여서 애들이 먼저 와서 선생님 문 열어줘요 그러면 바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겨울방학 때 좀 제가 수학이랑 좀 돼 있는 경우는 타가목 밸런스를 좀 잡으라고 다른 과목들 이렇게 좀 시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여기까지 되는 저희 학원 선전 북일고 관련 일정 북일고 커리큘럼 잠깐 보자면은 약간 특징이 뭐 설명해드려서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특징이 수학이 좀 빠르죠.
수학이 좀 빠른데 사실 이것도 서울에 있는 몇 개 학교랑 거의 비슷한 커리큘럼이라서 이거는 이제 선택할 수 있지만 이과 기준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수학이 공수원 공수투가 첫 학기에 다 끝나요. 그래서 시험지를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시험지를 보면은 중간고사가 수학 상황이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뒤에 두 단원 빼놓고 거의 다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기말고사가 수학 하나가 거의 다 들어가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 형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2학기 때는 오히려 좀 널널했어요. 널널했는데 널널한 만큼 저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수능 문제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등급 컷은 좀 낮은 것 같은데, 그리고 2학년 때 이제 기하, 확통 미적분, 이 기하가 이제 좀 속을 썩일 거예요. 여태까지 기하는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기하 교과서만 보고 가면 다 애들이 80점 이상 받을 수 있을 정도. 근데 교과서를 익숙하게 푸는 게 조금 어려워요, 기하가. 그래서 그 기출문제들이나 이런 걸 봐도 되게 난이도가 낮은, 그러니까 문제집으로 치면 센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로만 기출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상대평가니까 내용이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독일고 그 특성상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낼 거예요. 수능이랑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낼 텐데 수능이랑 모의고사는 아까 얘기했던 그 절대평가용 기하 문제랑 레벨이 완전히 다릅니다. 엄청 어려워요. 엄청 난이도가 높아서 그래서 이때 준비를 잘 해놔야 됩니다. 근데 2학년 1학기 되면 이제 이과 선택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물화생을 선택했을 때 이것도 해야 되고 게다가 2학기 생각했을 때 여름방학이 짧으니까 얘도 봐야 되거든요. 얘도 겨울방학 때 얘도 보고 얘도 봐야 되거든요. 쭉쭉쭉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후순위로 밀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확통도 마찬가지. 확통은 본 친구들이 꽤 있던데 그래서 수학이 진도가 조금 빠르다는 거, 그리고 단위수가 2학년 때 좀 빡빡하게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두 과목을 나가면 단위수가 이렇게 좀 밀리는데 3, 3 이렇게 되는데 여기 4, 4를 유지를 하더라고요. 보통은 두 과목씩 나가는 학교들을 보면 3, 3, 3, 3 아니면 4, 2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래서 수학 두 개가 6단위, 6학점, 그리고 과학 3개가 9학점 이렇게 되는 게 보통이었는데 근데 좀 바뀌었어요. 여기 뭐 내가 뭐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 기하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렇게 세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특징이 타 학교들은 3학년 2학기 때 역학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생化물질 그러니까 2과목에 해당되는 전반부 과정들을 하고 나면 3학년 2학기 때가 되면 이것 중에 안 했던 것들을 여기서 선택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없더라고요. 3학년 1학기 때 다 막아놨더라고요. 이게 없이 다 고급물리, 고급화, 생명실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전 나이스죠. 커리큘럼으로 보면은 엄청 좋은 커리큘럼입니다. 나는 보통 학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최소 전사고급이야. 라는 학교를 드러낸과 동시에 거기에 이제 디베이트도 들어있고 영어 토론 들어있고 그러니까 나는 독일고야 라는 게 그냥 탁 티가 나는 그런 건데 이제 성적까지 좋아. 그러면 이제 좀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거죠. 커리큘럼상으로는 되게 좋은데 이걸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먼저 대비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죠. 요새 이제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는 학원들 찾기가 되게 힘들 거라 요때 거의 대혼란이 올 겁니다. 2학년 2학기 대비할 때, 내신 대비할 때랑 2학년 겨울방학 대비할 때 어디가 2학기를 대비해 줄 수 있냐 이것 때문에 대혼란이 올 거예요. 자, 특징이라고 보면 수학이 좀 진도가 좀 빠르고 그다음에 2학년 탐구 과정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데 고3 때는 실험 위주로 고급이랑 실험 위주로 세팅되어 있고 이건 제가 그냥 샘플로 잡아놓은 거고 뭐 커리큘럼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다음에 영어 토론이랑 디베이트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택의 우위에 있는 다른 학교랑 다른 거라서 선택했을 때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근데 이게 다 상대평가라는 거. 자, 그래서 수학이 조금 빨라서 저희가 지금 겨울학기 자체는 저희가 좀 탑반이랑 두 번째 반 같은 경우는 겨울학기에 공수원이랑 공수2를 공수원 끝내고 공수2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월 말 정도, 1월 말 2월 초까지 공수원을 끝내고 그 다음에 공수2를 하는데 애들도 불안해하고 저도 좀 불안해해서
선생님을 꼬셔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요일 수요일 6시 9시 나 건이랑은 얘기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6시 9시 8회 해서 지금 의치대 탑반에 그 2교시 수원수초 수료를 들어가고 있는 남경태 선생님이랑 8회 완용으로 이렇게 좀 잡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시부터 시작된 수업이 공수 원수업인가요? 공수 2에 공수도 심한 그 플러스죠 플러스. 공수 원은 지금 진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공수원은 정규반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마 다른 학원도 다 공수원은 다 단단하게 할 거예요. 단단하게 할 거라서 만약에 이제 좀 공수2를 북일고처럼 나가고 있는 학원은 없을 거거든요. 지금 공수투를 해주는 학원이 공산 내에서는 공수 심해주는 아, 그럼 이거 들으시면 되죠. 근데 저희 기준으로는 약간 일품 정도 난이도 위쪽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재원생 지금 3명이거든요. 북일고 2명에 그 공사고 1명이 있는데 얘네들이 커리가 같아서 근데 이 친구들 딱 팀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놓은 건데 근데 어느 정도 북일보다 공사고 정도 가는 친구들은 뭐 진도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성취도는 크게 다르지가 않고 게다가 태도는 좀 좋은 편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센 정도부터 시작해서 블랙라벨 정도까지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기본 내용을 아예 안 다루는 건 아니고 수업 내용은 센 정도부터 시작해서 끌고 가서 블랙라벨 정도 레벨까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주제를 다 다루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주제를 시도하는 게 처음부터 다 다루는 건 아니고 애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공수투를 처음 보는 친구는 이걸 못 듣겠죠. 그래서 애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거든요. 원이랑 뭐 원끼리 나왔을 때, 뭐 현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다음에 뭐 함수 들어가면은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 주제별로 좀 잡아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진행해 드릴게요. 여기는 부교부랑 공사부만 들어가서 아마 이제 애들이 들어왔을 때 애들 구성원이나 그다음에 공부하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좀 이쁠 수 있고 저희가 9시에 끝내는 이유는 9시에 끝나고 나면 저희 수업의 특징이 끝나고 나면 점검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는 그날 한 거 소화됐는지 체크하고 녹음하겠습니다. 자, 북일고 일정은 저희가 정식 설명회는 이때 잡을 거예요. 아마 내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게으른 편이라 아직 일정을 다 잡진 않았거든요. 이때 이제 설명회 때 저희가 지금 그 대학 OT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좀 있으면 대학 OT들이 시작이 될 때 그럼 이제 생화보다 그 반포 지역에서 대학을 간 친구들이 북일고 친구들을 물고 옵니다. 북일고 졸업생 친구들을 물고 와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인터뷰 해갖고 이런 내용을 분석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북일고 시험지는 제가 수학이랑 과학은 좀 다 풀어봤는데 학교에서 어떤 형태로 수업을 나가는지 좀 알아야 제가 좀 제대로 분석을 좀 보여드릴 것 같아서 그래서 시험은 그렇게 막 어려워서 못 푼다 이 정도는 아닌데 근데 학교에서 어떤 교재로 수업을 하고 뭘로 수업을 하고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 재학생들한테 좀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분석해서 이때 이제 예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저희 프로그램이랑 리턴 테스트 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일정을 이렇게 짜놨어요. 이거 한번 보셨을 텐데. 그래서 토요일날 오전에 셔틀로 데려와서 9시 반이면 좀 뻑뻑할까요? 괜찮지 않나요? 9시면 땡겨도 될까요, 여러분? 네. 진짜요? 그럼 10시 반 숨도 안 쉬고 그냥 바로 수업. 수업을요? 9시 반. 아니면 셔틀에서부터 수업을 할까요? 선생님이랑 맞춤 나가서 9시 반 이렇게 할게요. 9시 반에서 1시 반까지 하고 저희가 원래는 이때 이제 그 소화하는 걸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일정이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영어도 넣고 막 이것저것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토요일 이렇게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상준 부원장이 수업을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준 부원장 쌤이 할 거고, 그다음에 통과가 이건 그리고 이제 셔틀이 가는 건 이때 국어학원 다니고 막 영어학원 다니고 막 이렇게 다 흩어지지 않을까요? 그럼 그 학원에서 데려다 주지 않을까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학원에서 보면은
데려다 주는 걸로. 대신 늦으면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국어를 들었어요. 어디 가서 국어를 들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국어학원에서 클리닉 걸려가지고 9시 출발해야 되는데 뭐야 저 9시 20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죠? 그건 첫 시간은 픽스 해놓고 네 그거. 저 그럼 그건 책임 안 집니다. 그냥 9시 출발을 시키겠습니다. 기사들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각 학교들은 사실은 원래 학교들은 저희가 2개 반 레벨로 출발을 해요, 보통은. 그래서 2개 반 레벨로 해서 애들을 다른 레벨의 학생들을 같은 수업에 담지 않거든요.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니까 저희는 잘하는 애들한테는 더, 그다음에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은 기본부터 먼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2반으로 세팅을 하는데 사실 여러 개 없어요. 저희가 주말에 화성고 수업도 하고 가온고, 그다음에 북일고 여기서 3개의 학교를 주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여러 개 없어서 그래서 한 반으로 출발을 합니다. 한 반으로 출발을 하고 한 반으로 출발을 하는 대신 한 1시간 반짜리 레벨 테스트를 볼 거예요. 1시간 반짜리 좀 긴 레벨 테스트를 보면서 애들이 좀 어디가 부족한지 그래서 우리 수업을 소화할 수 있을지 그 테스트를 좀 볼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8명 이상이면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수업은 저희가 그 3월 때까지 픽스를 해놓을 거예요. 픽스를 해놓을 거고 내가 학생들이 이제 뭐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더 올려오겠지만 뭐 8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또 되겠죠? 선생님 근데 레벨 테스트 기간을 주시고 네네. 뭘 볼지를 알려주셔야 준비가 공수 원투 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설명의 기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2주 동안. 그래서 저는 이때 보는 걸 추천드려요. 저희가 레벨 테스트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3회차까지 있습니다. 3번까지 도전할 수 있어요. 1회를 저는 주사를 먼저 맞는 게 좋아요. 주사를 여기서 먼저 맞아서 택도 없다. 그리고 와서 공부해요. 와서 공부하고 저랑 같이 이상준 부원장이랑 같이 계속 그 부족한 부분 피드백합니다. 그리고 와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공부하고 또 2차 보고 통과하면 통과. 2차도 통과 못해서 또 공부합니다. 우선 내신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스트를 빨리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가 이때 되게 많아요. 보통 초창기에 되게 많고 그리고 여기 제시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저희가 김훈희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김훈희 원장이라고 과학 원장님이 있는데 김훈희 선생님이 지금 시간이 안 돼요. 화성고 1, 2학년이랑 그 다음에 세마고 1, 2학년을 하는데 여기가 꽉 다 차더라고요. 저희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수업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랑 좀 질문도 하고 또 클리닉도 하고 어디가 부족한지 숙제 안 해오는 애들 잔소리도 하고 피드백하고 이러더라고. 여기가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하다 보면 금요일 날은 열 수 있는데 이게 금요일 날은 안 되니까 훈이쌤의 수업이 안 되게 제가 계속 부탁을 했는데 훈이쌤은 수업이 안 된다고. 지금 정미쌤한테 부탁하고 있는데 그거는 확정이 2월 설명회 때 저희가 강사진이나 이건 다 확정을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기숙사가 평일이 좀 중요하거든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게 기숙사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기숙사에 가면 5월달까지 미친듯이 공부합니다 다들. 근데 어떻게 뭘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등급이 다 달라집니다. 어머니들 지금 마음속에 다 그 생각 하시죠? 야 1등급이 10%인데 우리 애가 1등급 못 들겠어? 절대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절대. 특히 중학교 때 했던 시험 습관대로 그러면은 대폭 깨집니다. 그러니까 세화나 희문이나 이런 학교들도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가는 학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기준으로는 북일고가 세화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세화도 화성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화성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세화보다는 조금 위라고 생각해요. 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준으로. 근데 화성 같은 경우, 화성으로 설명하는 게 좀 와닿으시겠네요. 화성 같은 경우는 고1 9월 모의고사를 보면은 영어 만점이 70명 정도 나옵니다. 고1 9월 모의고사 영어 만점이 70명 정도 나오고 한 개 틀린 애들이 또 70명 정도 나와요. 그래서 97점 이상이 150명 정도 됩니다. 학교 인원수의 절반.
국어는 1등급 나오는 학생들이 80명이 넘어요. 전국에서 1등급 나오는 학생들이. 수학은 4등급 말까지니까 한 13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애들이 모의고사를 풀렸을 때 그 정도 성적이 나오냐. 그건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숙사에 가면은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누가 실수로 펜을 떨어뜨려. 그럼 다 쳐다봐요.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디서 소리를 내? 그게 딱 5월달까지. 첫 성적표 나올 때까지. 그 전까지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뭘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링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평일 동안은 수학이랑 과학에 대해서는 계속 피드백을 받아요. 저희 선생님들이 저는 선생님들의 웰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돈을 많이 주고 그래서 지금 그 부기고랑 화성고 들어가는 선생님들은 토요일 일요일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2타임 들어가고 일요일날 2타임을 수업을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월화수목금을 또 일을 하면 이 사람들 터지잖아요. 그래서 화수목에 쉬어요. 참 좋지 않나요? 화수목에 쉬고 화수목에 이제 자기 정비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애들을 카톡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집에서. 애들이 이제 카톡 보내는 시간, 숙제를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문제들, 그런 거에 대해서 첨삭해서 이렇게 피드백하는 형태,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거를 저희가 어머니들한테 매주 이렇게 한 번씩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르는 거죠. 숙제 잘했어요. 테스트 받는데 성취도 좋았어요. 아니면 숙제 안 했어요. 이런 걸 이제 계속 이르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 이런 피드백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 클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된다, 아니면 부족하다라는 친구들은 이제 개인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될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중간고사를 이때쯤 본다라고 할 때, 중간고사를 5월 초, 보통 4월 말, 5월 초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4월 초부터 아주 정신없을 겁니다. 특히 한국사, 통사 막 이런 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외우거든요. 3월에 딱 입학을 하고 개학을 하면은 보통 애들이 바짝 긴장해서 첫 수업, 두 번째 수업을 하면 그걸 막 복습을 해요. 기숙사 가서 자율학습실 가서 막 복습을 하거든요. 근데 정작 선생님들은 자기의 무용담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배들의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그날 할 게 별로 없어. 그럼 막 복습을 다 했는데 이게 시간은 나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4월 초부터 애들이 이제 통상국사 쪽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해요. 외워야 될 것도 엄청 많습니다. 3월달이 되면은 보통 이제 기숙사 들어가고, 기숙사 언제 들어가요? 3일? 3일에 들어가요? 3일에 들어가요? 뭐 이때 되면 이제 입학식하고 뭐 회장 부회장하고 뭐 이때 보통 다 합니다. 이렇게 나의 계획, 뭐 고등학교에서 나의 계획, 그다음에 동아리 면접, 동아리 하면 면접하고 면접도 또 선배들이 보거든요. 3월 모의고사 엄청 잘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해서 3월 모의고사 준비하고 한 달 동안 이게 후루룩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때는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해도 학교에서 한 거 복습하고 학교에서 한 거 복습하고 학원에서 준 거 문제 풀고 막 그러다 보면은 자기 실력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거든요. 특히 그 통사, 한국사 이런 과목들은 지금 통사, 한국사 학원 다니시는 왜 안 다녀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요. 저희가 이제 이때부터 지금 재원생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발렌타인데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애들이 많아요. 저희 재원생이.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하루에 1.5시간씩 투자를 해서 통사, 한국사, 정보는 아니구나. 디베이트는 자료가 없어서 통사, 한국사를 교과합니다. 자습서랑 평가문제집을 사요. 교과서가 결정이 됐으니까. 그 중간고사 범위를 선배들한테 물어봐서 뭐 얼추 비슷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중간고사 범위를 1회독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과서 한번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자습서 보게 하고 평가문제집을 한 번씩 풀게 해요. 그러니까 평가문제집을 풀면 많이 틀리겠죠. 이게 막 빡빡빡빡 이게 통독입니다. 통독. 빡빡빡빡 형광펜 칠하면서 이렇게 외우고 이게 아니라 그냥 통독하는 거예요. 기사 읽듯이.
기사 읽듯이 통독하고 뭐 숫자 나오면 중요한 숫자겠다 싶으면 이렇게 약간 체크해놓고 그러면 이제 평가 문제집을 푸는 게 의미가 있냐? 맞추는 문제는 맞출 수 있는데 보통 시켜보니까 한 60% 정도 정답률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40% 정도 틀리거든요. 그럼 틀린 거를 해설을 보면서 왜 틀렸는지,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지, 뭐가 중요한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2주 동안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2주 동안 못 한다라고 해도 3월달 넘어가면 그때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진도를 많이 안 나갈 때 그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목적은 이겁니다. 보통 국어, 수학, 영어는 다 배우고 가요. 배우고 가니까 학교 선생님이 하는 게 쉬워. 그리고 내가 아는 거야, 다. 그런 상태에서 이 선생님이 조금 다른 얘기를 파푸스 정리, 그 수학에 있어서 파푸스 정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스피어티 정리를 얘기해. 이거 시간 내용이지. 그러면 걔는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시험에 내겠다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한 번씩 봤던 이 내용을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오고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해서 이거를 조금 깊은 내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걸 체크를 못하면 다 중요해져요. 그래서 다 공부를 하게 되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이걸 세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2월 달부터 이때 이제 좀 저희가 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세화고나 상문고, 반포고 학생들의 친구들이 이제 북일고 선배들을 좀 몰고 와서 이때 이제 세미나를 할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겠죠. 세미나 일정도 아마 이때쯤 잡힐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해야죠. 특히 과학은 진도 많이 뽑아놓는 게 좋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해야 될 거는 이거.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애들이 들어가는 입시는 내신은 기본, 수능도 기본. 자, 지금은 수능이 정시가 뭐 베이스로 상위권이 결정되나요? 어떤 거 뭐 베이스로? 수학은 아니에요. 수학은 기본. 최상위권은 과학이죠. 과학. 최상위권은 과학이랑 국어입니다. 과학, 국어에서 단단한 친구들. 과학은 특히나 많은 N수생들을 이겨내야 되는 과학이었어요. 과탐. 국어도 더럽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1등급을 받고 표점을 받고 이게 유리한 상태였고 수학은 그냥 보조 역할. 영어랑 한국사도 보조 역할. 이런 상태였는데 이게 통사랑 통과로 바뀝니다. 자, 통사 통과로 바뀌는 첫 해 수능이 어려워. 그럼 대통령님이 갈리지 않을까요? 탄핵받지 않을까요? 통사 통과라고 해놓고 화원, 물투 막 이런 내용을 내면 근데 과학은 심화할 수 있는 게 문장제로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문장제로 길게 만드는 거, 자료를 분석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심화를 하려면 더 어렵게 되려면 원과목을 끌어와야 되고 추가목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장제 훈련을 하면 되거든요. 자료 분석하는 걸 훈련을 하면 되는데 그 난이도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통과 통사에서는 실수를 하면 죽는 거예요. 진짜 작정하고 자료 해석이 어렵게 되는 한두 문제 빼놓고는 그게 변별력이 생기는 거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도 더 해야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국어랑 수학으로 결정이 될 텐데 수학이 어려워요. 국무총리가 바뀌어요. 수학 어려우면 난리 나잖아요. 사교육 역전이 난리 나거든요. 여태까지 막 수학이 불수능이라고 해도 한 해만 어렵고 막 그 다음에 쉬워지고 막 계속 어려웠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어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수능 자체가 변별력이 떨어질 겁니다. 첫 해니까 우리 애들이. 수능 자체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내신 변별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내신도 잘 닦고 수능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누가 대학을 붙어요? 생기부가 좋은데. 근데 우리 학교는 뭐가 있다? 디베이트 있다. 실험 있다. 근데 그것만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2학년 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의대를 바라보고 있다? 화생 쪽에 내용이 들어가. 저번에 저희가 세미나를 한번 했거든요. 애들 생기부 뜯어보는 세미나를 의대 간 친구들. 근데 의대 간 친구의 세미나를 그때 했을 때 어머니도 반응이 딱 그거였어요. 네. 벌써 국어, 영어, 2학년 걸로 할게요. 문화, 수원,
학통, 그 다음에 물, 화, 생, 일본어 모든 세특에 다 의학 내용이 들어갑니다. 모든 세특. 영어에는 자기 진로 말하기 의학 내용, 국어에는 뭐 꿈에 대한 의학 내용, 모든 세특에 다 들어가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하면서도 얘는 너무 과하게 들어가 있다. 근데 걔는 이쪽 근처에 일반고, 한백고 1등으로 졸업한 친구거든요. 일반고 1등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과하게 하는 게 맞아요. 모든 학교의 모든 선생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나를 지원해줬다라는 느낌이 나게 하는 게 맞아요. 일반고. 근데 그런 세특들이 들어가서 그런 세특들이 풍부해져야 대학 학교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걸 한다고요? 절대 못해요. 애들한테 맡겨놓으면 퀄리티가 확 떨어집니다. 누구한테? 엄마 아빠가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큰 돈 주고 입시학원에 맡기세요. 근데 입시학원이 사기꾼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막 돈은 어느 정도 드냐면 한 학기에 보통 6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1년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거에 맡기시든 아니면 어머니들이 미리 할 수 있는 거는 아빠나 오빠 아니면 남동생, 그러니까 뭐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 제일 가까운 의사, 제일 빨라요. 아빠한테 하는 게. 우리가 컴공을 하고 싶은데 우리 아빠가 컴공 출신이야. 제일 빠릅니다. 제일 빠르고 간결하고 정말 쉽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전공이 그쪽이시더라고 하면 유튜브 애들로 야 이거 내가 읽어봤더니 이거 우리 학교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면 보는 개론서인데 이거 되게 좋아. 읽겠어요 우리 애들이. 활자에 안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유튜브, 테드까지는 그래도 봅니다. 해석되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저는 이거 많이 추천하거든요. 하우스 토크 웍스라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를 많이 찾아서 세이브 해두셔야 돼요. 뭐 영상을 저장을 해놓던 아니면 링크를 해놓던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대생들도 이거 많이 봐야 되고, 이거 많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영어 기사 있는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타트업 하는 쪽. 이쪽에 이제 생명 관련 내용들, 아니면 공학 관련 내용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과 연계된 책을 구입해서 애들을 발췌독 시켜요. 누가 읽어야 돼요? 아빠. 엄마가 아니라 아빠. 아빠 전공이면 읽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게다가 중요한 걸 발췌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 발췌도. 그래서 이거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걸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연결해서 책을 구입해서 엄마 아빠들이 정리한 다음에 애한테는 발췌도를 시켜야 됩니다. 언제? 방학 때마다. 얼마 안 걸려요. 발췌도 시키는 게 한 15분이면 돼요. 저도 착한 공 갖고 애 읽어보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봐 설명을 해주는데 15분이면 되고 걔가 스스로 읽는 것도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뭐 세특에 요새 독서 상관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대학에 독서 리스트 쫙 이렇게 뭐 60권 적어놔도 그거 대학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디 넣어야 돼요? 책에 넣어야 돼요. 세특에 넣어야 돼요. 세특. 이러면 또 1학년 때부터 막 이런다. 통합과학의 의사, 통합사회의 의사. 안 돼요. 의대를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은 1학년 때 두루두루 가야 돼요. 두루두루. 1학년 때 두루두루. 그래서 저는 통계 쪽 되게 추천 많이 해요. 이과든 문과든 의대든 어디든 통계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통계 관련 책 사놓고 애들 막 읽어보라고 하거든요. 세특에 책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학술지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데 이건 2학년 때. 무슨 고등학생이 학술지를 읽고 논문을 읽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엄청 많아요 2학년 때. 2학년 때 상위권 대학을 합격한 친구들, 상위권 의대를 합격한 친구들 중에 학술지나 논문이 없는 친구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거 우리 애들이 읽는다고? 그러면 성적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아빠. 그러니까 사업 스토프웍스 보면은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야별로 이렇게 돼 있고 뭐 헬스나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의학 관련도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여기 오른쪽 메뉴에 보면 우리말로 번역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죠? 네이버나 이런 거 보면 번역해가지고 읽으면 금방 읽어요. 이런 것들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킵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학술지 검색 이건 2학년에 되는 겨울방학 때 아빠들이 그래서 아빠한테는 이렇게 딱 보통 아빠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거 해 라고 얘기하면 해 주시
그렇죠? 그래서 리스트를 딱 정해놓고 이거 해, 이거 해. 고르는 건 어머니들이 고르시고 아빠들이 읽어서 소화시켜주는 건 아빠가. 그래서 고르는 건 엄마들이 읽어서 리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제 기준에는 되게 별거 아닌 내용입니다. 그냥 대부분의 상위권 학생들이 그냥 하는 내용이에요. 상위권 학생들이 아니라 상위권 엄마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상위권에서 대학을 잘 보는 엄마들은 이런 거 얘기하고 그냥 말이 통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뭐 억지로 지어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끝났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또 그렇죠. 수학은 자, 아까 예방주사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희가 그거는 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설 끝나고 2월 1일 이때부터 2월달 딱 들어가서 독일고 스타일의 시험지를 저희가 작년 중간고사, 재작년 중간고사 기준으로 해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한 3회 정도를 만들 거예요. 3회 정도. 그 이제 등급 컷들을 좀 보고 비슷한 난이도의 시험지를 만들어서 그걸 지금 재원생 애들한테 예방주사를 좀 이렇게 보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고 정오표를 분석한 다음에 거기서 틀리지 말아야 되는 문제들,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 극복해야 되는 난이도의 문제들을 또 연습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안 써놨나? 제가 여기 안 써놨나? 여기 뭐가 있었는데? 안 써놨네. 거기 신청서에는 써놨네. 여기다가 써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부터 독일고 사전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대비 테스트를 볼 건데 그 테스트를 3일분을 준비를 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한 해를 보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받고 그다음에 문제 설명을 틀린 문제도 설명을 좀 듣고 그다음에 유사문항 세트 풀고 그거 풀고 확인받고 가요. 그래서 시험 보고 피드백 받고 문제 풀고 하면 보통 2시간 걸리거든요. 2시간. 그래서 재원생들은 저희 뭐 얼리버도 하고 뭐 이럴 때 수업 끝나고 6시에 뭐 이때 해도 되니까 재원생들은 그때 하고 그 다음에 그 재원생이 아닌 경우는 뭐 요 수업 들으면 요 수업 앞에 뭐 4시 정도에 와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냥 별도인 경우는 별도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프로그램은 안 나왔네. 왜 안 나왔지? 재원생 어머니가 건희 어머니나 힘들어하지 않나요? 재밌어요. 건희 힘들어하지 않나요? 지금 프로그램은 9시부터 시작하거든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수업은 1시 반에 끝나요. 그럼 이제 2시 10분이나 20분까지 점심을 먹고 2시부터 이제 그날 나오는 과제나 소화될 걸 과제를 합니다. 보통 한 5시, 6시 그리고 거의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남아서 근데 애들이 1시까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새벽까지요? 새벽 1시까지 해달라고 엄마가 안 된다 전화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은 일단 1교시는 내신 쪽으로 하고 2교시는 수원 수투 요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일고 같은 경우는 수원 대수 파트가 1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좀 포커스 맞춰서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미적원을 안 나간 친구도 미적원 끝나고 이제 대수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수업이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한 거는 그날 하고 가고 화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침에 나와서 공부 강제는 아니고 신청하는 학생들이 나와서 저랑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밸런스 잡아서 모의고사 보고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옮기신다라고 해도 저희는 뭐 북일고 대비 형태로는 살짝 북일고 학생들한테 살짝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깐 게 그 수투 주제별 심화. 저도 좀 불안하고 애들이 수어는 짱짱한데 공수어는 짱짱한데 원 나오고 직선 나오고 그런 것도 헤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좀 특강으로 좀 소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수업을 짜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학도 있나요? 과학은 아마 중간 입반이 좀 힘들 거예요. 과학은 지금 김은희 원장이 하고 있는 요 수업들이 여기 개강한 지 얼마 안 됐구나. 여기는 이제 화학 원까지 단단하게 된 친구들이 화투, 그다음에 물투 이렇게 나가고 있는. 이 친구들은 계속 화원 저희는 레벨 테스트는 화원 전공이 물론 전공이 이렇게 잡아놨는데 근데 애들이 이렇게 레벨 테스트라고 이렇게 걸리니까 공부를 모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게 좀 단단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수업이 지금 2과목, 그러니까 2학년 2학기를 한번 보고 들어가자라는 코드로 이렇게 열리고 있고, 여기는 여기는 지금 1동탄에서 열리고 있고요. 1동탄 고등 1관에서 열리고 있고, 여기는 지금 정위원장이 하고 있는 건 화원부터 해서 화투까지 핵심 단원까지 쭉 나가는, 그리고 통합과학도 다루면서 화학 파트만 쭉 나가는 형태. 이것도 물리만 쭉 나가는 형태. 여기는 통합과학 심화라고 해서 통합과학 내용이랑, 그러니까 북일고가 통합과학이 막 어려운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또 막 쉬운 편은 아니라서. 근데 이제 올해 세팅된 애들을 언제 평가를 받냐면 3월 모의고사를 보고 재평가를 한번 해요.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보통 중간고사 난이도를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을 어렵게 내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합과학에서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 레벨의 학교들은 원과목에 있는 걸 따갖고 와서 학교에서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할 때 자연스럽게 원투 내용으로 수업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시험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베이스로 저희가 물원 화원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통합과학 심화라고 해서 김유진 팀장이 여기서 하는 수업인데, 물원이랑 화원 내용들을 담아서 같이 수업을 하는 형태예요. 네.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흘려풀어서 수학이 네. 화성고 내신 스타일에 비교해서 난이도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어려운 거는 한백이랑 중앙이 훨씬 어렵죠. 미친 것 같아요. 이 두 학교가 미쳤어요. 근데. 진짜 난이도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등급 컷이 딱딱딱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 실수하면 30분 떨어지고 20, 30분. 아니 이제 화성고 시험에 비해서 어떤? 비슷합니다. 난이도. 어렵지 않아요. 화성고도 걔네도 부교재가 있거든요. 부교재에서 나오는 내용들 거의 변형해서 내는 편이라 난이도 화성고도 그렇고 북일고도 그렇고 난이도가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등급 컷이 촘촘할 뿐이죠. 화성고는 서술형이 없는데. 근데 그건 좀 다를 수 있는데 여기 서술형이 5개이긴 한데 또 뒤에 2개 빼놓고 서술형 앞에 거는 금방 할 수 있는 수준이고 맨 뒤에 거는 시간 부족했겠다 이 생각은 들어요. 실제 예측이 좀 쉽지 않은 게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시험 때마다 기복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북일고 같은 경우는 2학년 들어갔던 선생님이 3학년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다시 1학년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1학년에 내려갔을 때 이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냈던지를 한 2년치를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성향이 분석이 될 텐데 학교에서 수학이 누구로 배정되고 누구로 배정되니까 보통 2월 말까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예비 소집비에 가서 담임 배정을 받았을 때 담임이 수학 선생님이다 라고 해서 정보를 주면 그때 이제 또 준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라서 야 실수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